안녕하세요. 강화 힐링맘입니다. 지난번 강화 토지 경험담으로 많은 사랑을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힐링맘은 언제나 실 경험담을 가지고 토지 매매 초보자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난번 토지 구매 경험담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배워볼까 합니다. 건축의 기본인 도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16편에서 토지를 매매하실 때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야 하지만 건축의 기본 요소가 도로인 만큼 도로 지분이 명확한 토지를 구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이야기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맹지, 이젠 아시죠? 맹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을 다니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의 사용 승낙 허가. 두 번째, 도로의 지역권 설정. 세 번째, 도로의 국어 점용 허가.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힐링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사용 승낙 허가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힐링맘이 바다가 조망되는 토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뷰가 멋있는 곳을 소개받아 간 곳 중에 정말 멋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멋진 강화의 바다가 조망되는, 앞으로 카페나 펜션을 한다면 정말 멋있는 곳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잔뜩 기대를 품게 만든 곳이었죠. 그런데 바다가 조망되는 토지는 시세가 어떻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네, 바로 120만원 선. 이 토지는 평당가가 80만원이었습니다. 힐링맘이 땡 잡은 걸까요? 의심해봐야겠죠? 부동산 업자의 말로는 도로 지분이 없는 토지라서 도로 주인에게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 승낙 허가? 이게 뭔 소리지? 뭔가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걸어준다니 문제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알쏭달쏭하죠?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부해야지요. 자, 그럼 도로의 사용 승낙 허가란 무엇일까요? 내 토지로 들어가는 도로 지분이 없어 맹지인 경우에 개발 행위, 즉 보통은 건축을 의미하죠.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도, 타인 소유의 도로죠. 이것을 건축 행위를 하는 동안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해요. 즉, 사도의 소유주에게 개발 행위를 할 동안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승낙 허가를 받는 것이죠. 이 승낙 허가서를 관할 관청 부서에 제출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로 사용 승낙 허가를 해주는 분은 있을까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살아서 서로 알고 지낸 이웃이라면 아마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이 부탁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대가를 원하겠죠. 얼마나 그 대가를 드려야 하는지까지는 힐링맘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니 괜찮은 것 아니에요? 하실 수 있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도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용 승낙 허가라는 것은 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 승낙 허가의 기간이나 그 토지의 주인이 바뀌거나 한다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토지를 사서 바로 건축을 하신다면 승낙 허가를 받아서 건축까지는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일이 조금 지난 후에 건축 변경을 하신다거나 혹은 그 토지를 매매하신다거나 할 경우를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떠세요? 일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운이 좋아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도로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자유로우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 땅 조금 싸다고 구매하고 싶으세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화는 문화재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은 근처에 1급 문화재가 있었어요. 1급 문화재 주변으로는 건축 제한 행위 등이 있답니다. 물론 문화재청의 심의를 얻어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무언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은 피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강화는 문화재 관련 추가 기재 사항이 대부분의 토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다만 확인은 꼭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뭐 어찌 되었던 힐링맘은 바로 건축을 할 예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감을 갖고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험입니다. 아직 단지의 개발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는 도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권 설정을 통해 개발 행위가 완료되면 도로 지분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료도 토지 매매 대금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죠. 물론 도로도 사는 것이 맞으니 지역권 설정료를 내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은 무엇일까요? 도로의 지역권 설정이란 위에 사용 승낙 허가와 같은 개념이지만 사용 승낙 허가가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지역권 설정은 등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지역권 설정을 받고 싶지요. 그러나 사도, 소유주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높은 가격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역권 설정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사용 승낙 허가보다는 분명히 대가는 비쌀 것입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을 해두면 완벽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도가 소유주의 사정에 의해서 경매로 나올 경우 선순위자가 있다면 아무리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선순위자는 보통은 은행이 되겠죠. 대출이 없는 분은 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내 토지는 다시 맹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조정을 한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내 토지의 건축을 완료하였다면 사람인데 토양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위와 마찬가지로 건축 변경이라든지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팔릴까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되도록 쉽게 말씀드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단어는 한번 가볍게 알아두시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때 일정한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를 요역지, 그 요구를 승낙한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토지가 맹지라면 여러분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르고,
사용 승낙을 해준 토지가 승역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점용 허가입니다. 힐링맘이 본 토지 중에 터를 아주 잘 닦아놓은 토지가 3필지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특이하게 국어 점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국어 점용 허가는 또 뭐인가요? 갈 길이 먼 토지의 세계입니다. 일단 국어 아세요? 국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도로, 하천, 부속시설이다. 용배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공간의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의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하나로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수로이다. 혹은 그 부속시설의 부지다. 라고 나와 있죠. 뭐 둘 다 비슷하죠. 설명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 보실까요? 시골길 지나가시다 보면 많이 보시는 이른바 우리는 이것을 하천이라고 부르죠. 이 국어는 개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는 사진처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도로처럼 위에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도로인지 국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도로인지 국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도를 보시면 돼요. 지적도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힐링맘 같은 경우는 스마트 국토 정보 앱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어를요, 바로 개발행위, 건축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국어 점용 허가라고 하는데요. 국유지의 국어인 경우에 그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서 허가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 주세요. 보통 건축의 경우는 10년 정도 점유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공짜는 없습니다. 국유지라고 해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셔야 해요. 그러나 국유지니까 일반 사도에 비해서 불안감은 덜 하시겠죠. 그렇지만 신청 등의 행정 처리는 필요하고, 예를 들어 국어 점용을 여러 가구가 분담할 경우 그 비용을 누군가가 합산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주체가 되어 돈을 거둘까요? 아무리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는 행위 자체가 귀찮고, 그 사이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 사정을 잘 모르고 한다면 어쩌면 주체가 되신 분이 몽땅 그 돈을 혼자서 내야 하실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실제로 힐링맘 주변에도 이 비용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 가구가 부담할 경우 1년에 1, 2만 원 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걷고 싶지는 않은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죠. 힐링맘은 무조건 이런 토지는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구매하시는 것이랑 모르고 구매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힐링맘이 건축 공부를 하고 다니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참 쉽게도 맹지를 탈출시키기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부럽고 그 능력은 우리 같은 초보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영역이더라고요. 맹지라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시고 맹지를 탈출시켜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토지를 매입하실 때 도로 말고도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인터넷 등 살펴보아야 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인 토지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시고 스트레스가 적지만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완벽한 상태의 토지만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강화도를 찾아갈까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 많은 도시에서 탈출하여 힐링 패밀리가 처음에 토지를 구매한 의도였던 것처럼 나만의 왕국, 힐링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셨던가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최소화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화라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알려드려요. 바로 인삼밭 구매입니다. 강화는 인삼으로 유명하죠. 인삼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삼밭을 구매하실 경우 토지는 소유주가 바뀌어도 그 토지에 심어져 있는 인삼은 수확할 때까지 건들 수 없습니다. 바로 지상권이죠. 강화 인삼은 6년근으로 유명하죠. 어쩌면 6년을 아무 손도 못 대고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계약하실 때 지상권도 가져가시는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획성이 있는 구매라고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인삼을 수확할 때까지 땅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구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구입하면 10년 늙습니다. 게다가 잘못 구입하여 되팔고 싶어도 그런 땅은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대출 없이 구매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힐링하고 싶어 구매했다가 여력이 안 되시면 되퍼셔야 하잖아요. 아파트도 그렇지만 토지도 잘 팔릴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시고 편안한 땅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건 어디까지나 힐링맘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토지를 구매하고 주말 농장을 시작한 1인일 뿐입니다. 조금 덜 헤매시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이니 힐링맘이 뿌듯하도록 꼭 좋은 토지 구매하세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강화도는 멋진 곳입니다. 바다와 산이 모두 있는 도시와 가까운 곳이죠. 여러분, 충분히 힐링하시면서 행복한 삶 누리실 수 있어요. 힐링맘이 도와드릴게요.